자,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볼 것은 국가대표 임시감독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스 포획 감독이 지원을 했다라는 것은 일찌감치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그 사단이 구성이 됐고 그 사단에 이동국 레전드가 포함이 됐다라는 것이 보도가 됐습니다. 네. 그 사단 구성은 필수죠. 그렇죠. 5명에서 최대 이제 7명까지 구성을 해서 임시감독 지원 때 같이 넣어야 됩니다. 코칭 구성, 스태프 구성 요건까지도 대한축구협회 굉장히 세세하게 기재해서 요강을 냈을 정도로 이제 사단 구성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쓰는데 네. 우리 스태프님 이게 오늘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네. 아까도 그랬는데 약간 좀 오늘 하체에 네. 조금 힘이 모자란 것 같습니다. 우리 스태프님 목소리가 진정하세요. 들어가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 뭐 보도된 내용이 팩트는 맞습니다. 포획 감독이 대한축구협회에 제출한 이제 본인이 함께할 코칭 스태프 구성에 이동국 현 용인FC 테크니컬 디렉터 그리고 최은성 전 골키퍼 코치도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그 팩트에서 틀린 부분은 수석 코치는 아닙니다. 아, 수석이 아니다. 예, 수석 코치 아닙니다. 그냥 코치다. 예, 제가 전에 들은 거는 정확하게는 롤 자체는 아마 공격 쪽에 대한 파트를 맡는 코치 역할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포획 감독이 이제 이동국 디렉터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좀 중점을 두고 얘기한 부분은 한국 선수들과의 어떤 관계 형성에서의 교두보 역할을 좀 많이 맡아줬으면 좋겠다. 현규야, 발리슛이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보도상으로 수석 코치라고 이제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조금 왜 이제 성인팀 레벨에서의 어떤 지도 경력이 없는 사람을 데려가느냐? 그럼 타노스 안 오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포획 사단은 없는 거야? 왜 한국 사람들로 구성해? 이런 근데 이제 그 퍼즐 조각이 처음에 좀 잘못 끼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외국인 감독 시절 때를 생각해 보면은 슈틸리케 클린스만 감독 시절에 어떤 차두리 코치 그리고 벤투 감독 시절에 최태욱 코치의 그렇죠. 역할에 더 흡사하다고 할 수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북 시절에 함께했던 사단도 기본으로 세팅이 돼서 근데 그때 3명이었잖아요. 골키퍼 코치가 없었고 또 그때는 이제 수석 코치는 타노스 코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기 채팅에서도 이동국이 수코라는 건 타노스를 밀어낸 것이 아니냐 이런 채팅들이 벌써 지나갔거든요. 네. 그게 아니다. 그렇죠. 공존이다. 그때 이제 전북을 데려왔던 이제 코칭 스태프 3명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기본 요건이 5명 아니겠습니까? 그때도 이제 골키퍼 코치는 없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좀 포획 감독도 그 역할에 맞는 한국인 코치. 그러니까 이동국 테크니컬 디렉터하고는 작년에 이제 전북 감독을 할 때부터 이미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으로 그렇죠.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포획 감독이 여러 명을 두고 본인이 이제 파악하고 있는 한국인 그 코치 재질이 있는 제목이 있는 사람들을 몇 명을 두고 고려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동국 디렉터를 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누구 입김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게 아니고 되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한국의 이제 대표팀 감독에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단으로는 인원이 부족하대. 그러면은 뭐 외국에서 찾아서 올 수도 있지만 한국인 코치를 한두 명 넣는 게 기존에도 되게 흔한 일인데 누구 넣어? 뭐 제가 아는 사람이랑 전북을 통해서 연출이 닿는 사람들 넣겠지. 되게 자연스럽게 넣은 거지. 그게 뭐 누가 정조국 지금 제주 그러니까 있는데 현직에 있는 사람 빼올 거 아니면 뭐 테크니컬 디렉터도 물론 빼오는 거긴 하지만 코칭 스태프는 아니니까 거기 뭐 용인 측에서 나온 멘트도 갔다 오는 거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 이런 멘트가 있었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왜 수석 코치로 와전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하긴 짐작이군요. 이건 제 짐작의 영역인데 아마 용인 측에 이제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용인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인 측에도 그 어떤 요청에 대한 게 문서라든가 혹은 메시지나 이런 걸로 전달이 됐을 건데 아마 그 영문 표기에서 어시스턴트 코치라고 표기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독 다음에 부장 이 코칭 스태프에서 두 번째로 영향력이 큰 사람 서열 2위에 해당하는 수석 코치의 표기는
퍼스트 어시스턴트 코치가 요즘에는 유럽이나 이쪽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코치는 정확히 얘기하면 보조 코치. 그러니까 왜냐면 감독을 코치라고 하니까 헤드 코치라고 하잖아요. 헤드 코치라고도 하지만 그냥 코치 했을 때 그게 감독인 경우 우리나라랑 더 달라요. 코치라고 하죠 그냥. 우리나라랑은 용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는 감독 아래에 코치가 있기 때문에 영어에서 어시스턴트 코치가 코치로 시작하는데 외국에서는 코치하면 그게 감독인 경우도 많단 말이죠. 꽤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용어 차이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더 엄밀히 말하면 많은 외국 감독들은 수석 코치라는 개념이 아예 없는 외국 감독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뭐 수석 코치를 둔다고 해도 2명 이상의 어떤 복수를 두는 경우들도 최근에 유럽에 보면 상당히 많고 뭐 얘기하셨지만 저보다 더 아시겠지만 요즘엔 사실 유럽 축구는 그 코치들의 포지션을 굉장히 세분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감독, 수석 코치, 그 다음에 일반 뭐 코치, 필드 코치라는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리고 골키퍼 코치 이게 아니라 공격 코치, 수비 코치, 뭐 분석 코치 담당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세분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표기에서의 오해로 시작된 사실 정보가 그렇게 와제된 위계 질서의 문제가 아니다. 수석 코치라는 게 말씀하신 위계 질서를 나누기 좋아하는 한국식의 문화에서 나온 거고 예전에는 공격 코치, 수비 코치 이런 게 아니고 감독, 수석 코치, 그냥 코치, 막내 코치 뭐 이런 식으로 코치별 서열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는. 네. 트레이너 이런 것도 예전에 막내 코치는 물 그렇죠. 떠와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막내 코치는 말하면 안 되고 암묵적으로 막내 코치는 말 한마디도 하면 안 돼 이런 거 다 있었거든요. 그런 한국적인 정서가 들어간 용어가 수석 코치고 아마 포엠 머릿속에 수석 코치라는 개념이 아예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포획 감독하고 계속 다니는 그 핵심 3명은 당연히 같이 올 건데 그 외에 기본 요건을 구성하기에는 지금 사실은 6경기 이후에는 보장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너 우리 사단에 합류해라고 하기도 애매하고. 그렇죠. 수석 코치를 헤드 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니저라고 하는 곳도 있고 헤드 코치라고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죠. 수석 코치, 헤드 코치 하는 데는 수석 코치는 헤드 코치가 아니에요. 그건 없어요. 예. 예. 감독을 헤드 코치라고 헤드 하는 코치는 거예요. 무조건 감독입니다. 감독을 매니저라고 하냐 헤드 코치냐라고 하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퍼거슨식으로 뭐 경영까지 전권을 주느냐 아니면 전술만 짜라고 성격이 하느냐 좀 다른 거지. 요런 롤의 차이지 네. 용어 두 용어 다 감독을 의미합니다. 네. 예. 네. 하여튼 뭐 그런 이제 막내 코치 해석하면 그래서 보기 굽냐 그게 그런 막내 거고 코치입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옛날식 수석 코치 역할을 제의받은 게 아닙니다. 아니다. 네, 아니다는 점. 그리고 여러 설명을 드리지만 기본적인 포획 감독이 데리고 다니는 코칭 스태프 세팅 숫자 자체가 그 요건에 못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한국에서 조달한다. 네, 그 댓글 보면은 지금 타리코 코치 그러니까 타노스 코치는 안 오느냐 혹은 누가 뭐 이게 확정이 된 거냐 이사회에서 이미 뭐 확정을 지은 거냐 이런 댓글들도 있는데 타노스 코치도 오고 확정도 아닙니다. 그냥 유력한 후보의 동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타노스 코치가 마지막에 한국 나는 좀 빠질게요 이번에 이게 작동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포획 감독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나는 그 사람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타노스 코치도 기본적으로는 한국에 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는 필연적이다. 근데 지금 뭐 저 얘기도 하세요. 기사 보면 뭐 포획으로 거의 확정인 듯 해요 하는데 저게 지금 포획 감독에게는 가장 약점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지금 분위기를 이렇게 몰아가. 뭐 일본 언론에서는 포획 확정됐다고 그 뭐라더라 쪽마노? 네, 그래도 그렇죠. 1만호? 1만호로 순화하십시오. 예, 죄송해요. 1만호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그런 분들이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서류 전형하고 면접할 때 거기 들어오는 분들이 뭐야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만약에 진짜 포획 뽑으면은 우리의 평가에 대한 이 순수성과 선명성이 의심받는 거 아니야? 라고 또 작동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렇게 너무 기사가 나가는 거가 포획 감독에게는 좋지는 않은 것 같고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지금 뭐 이동국, 최은성 이런 코치들이 합류했다라고 알려지는 거에 대해서도 썩 그렇게 반기진 않는다고 하네요. 네. 근데 또 저런 분위기 때문에 넣은 다른 외국인 감독들 측에 이제 물어보니까 다들 그들도 이미 포획이라는데요 뭐 납득을 한다. 저희가 되려는 감독님은 아마 안 되겠죠. 네. 뭐 그냥 그런 분위기이긴 좀 해요. 궁금해요. 그 다른 외국인 감독들은 몇 명이나 넣었다고 합니까? 대충.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닌데
두어 정도 있지 않나? 아,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인데 더 있을 수도 저의 있어요. 정보 루트는 외국인 감독은 3명. 셋이에요. 3명. 네, 그러니까 제가 포이엣을 제외한 포에스 포함. 포함해서 그러면 그럼 그 그거 대충 좀 맞겠네요. 맞네요. 예. 예. 그렇게 이제 또 외국인 감독들도 지원을 했다고 하고 국내 감독들 중에서도 지원할 사람이 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역시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일단 우리 그 김학범 전 제주 감독께서는 나는 지원하지 않았다라고 인터뷰를 했죠. 김학범 감독이 지원할 것이다, 지원할 거야, 지원했단다 이 얘기가 한 지난 수주 동안 굉장히 퍼졌는데 심지어 그걸 기반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글을 까는 네. 어디라고 발을 들이밀어 거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미 까고 있어. 안 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피셜로 나 안 했다 라고 했고 정확한 내용은 고민을 한 것은 맞지만 코칭 스태프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그 내국인 지도자들에 대한 역차별이 느껴져서 나는 포기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졌습니다. 보도가 네. 나왔죠. 저도 이제 실제로 듣기로도 그 사단을 구성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또 접촉한 분들하고 또 잘 안 된 경우도 있고 이러셔가지고 이거는 너무 좀 어렵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라고 하셔서 본인이 최종적으로는 지원하지 않으신 걸로 알고 반대로 이제 국내 감독 중에서는 현재 여러 채널로 확인한 결과 놀랍게도 우리 김도훈 전 울산 감독 수년간 칩거하시면서 보드 게임을 수련하신 소리야 스팡. 예. 그거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아니 그 취미이시긴 하잖아요. 네. 수련 농담이 취미이시긴 하잖아요. 그 2023년 임시 감독으로서 또 소방수 역할을 굉장히 멋지게 했지만 네. 정식 감독으로서는 뭐 클럽이라든가 대표팀에서 활동을 안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 어떻게 또 심정적인 변화가 있으셨는지 임시 감독직의 지원을 사단을 구성을 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면 김도훈 전 감독 외에도 또 지원을 하신 국내 지도자가 계십니까? 그거는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학범 감독처럼 나 의사 있다라는 얘기를 주변에 조금은 전달을 했는데 네. 저는 최종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요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단 구성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지도자들에게는 조금 더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네. 뭐 각 역할별로 해당되는 우리 P, A 이런 이제 자격증도 갖춰야 되는데 거기에 생활 스포츠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죠. 그거 2급까지도 갖춰야 되는데 전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은 뭐 우리 김전 상무 최근 감독 선임 때도 한번 이슈가 됐지만 따기가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투자되고 그런 상황이라서 소지하신 분들이 생각보다는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성향이라든가 이렇게 마음이 들어도 물어봤을 때 제가 P는 갖고 있는데 A는 갖고 있는데 생활 그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이 안 됐습니다. 라는 답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맞춰가지고 사단 구성하기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여튼 이 얘기를 대충 종합을 해보면은 외국인 감독은 한 3분 정도 그리고 국내 지도자 중에서는 한 분 정도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납니까? 그러면은 지금 대한축구협회가 이미 공고한 바로는 이번 주에 그 서류로 통한 전형 이제 평가가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에 20일과 21일 사이에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감독들에 대한 면접을 방식을 고민하고 있지만 저희가 봤을 때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환경상으로 봤을 때는 비대면 면접, 그러니까 화상을 통한 면접이 유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걸 하고 나서 일주일 이내에 결론을 내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네. 화상이 저는 좋다고 보는 게 그 이제까지 가서 대면 면접하면 대면 면접이 더 좋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대면 면접하려고 글로 찾아가는데 보통 찾아가는 거를 여러 명이 우르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위원장이 나머지 위원들한테 위임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줌으로 하더라도 다 같이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위원회가 작동하는 것이고. 최종 후보는 2명 이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 뭐 이게 구성상 외국인 혹은 외국인 국내 내국인 이런 식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러면 이동하고 이틀 안에 면접이 쉽지가 않아서 그렇죠. 굳이 해외로는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뚜나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대체 그걸 왜 따야 하는지 P급만 있으면 되지. 예, 그 지도 전문 지도사 자격증이요? 예, 그 예, 자격증 그거에 때문인 관련한 것 말씀인 것 같은데 같습니다. 저게 좀 복잡하죠. 저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바는 아닌데 요 근래에 이제 스포츠 쪽에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요. 예. 되게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체육회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나라고 고민을 하다가 좀 이런 교육적인 부분, 저 스포츠 지도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은 스포츠 윤리, 스포츠 사회학, 심리학 이런 이제 종목들 중에서 일부를 선택을 해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아마 그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해서 지금 대한체육회가 산하체육단체에 모두 2급 이상은 의무적으로 소지를 해야 된다라고 한 상황이고 축구 같은 경우가 지금 제일 이게 문제가 좀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글로벌 기준의 자격증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안 맞죠? 이게? 그렇죠. 예. 이거를 같이 또 해야 되는 것이 맞냐라는 의견들도 많고 현직에서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저거를 딸 물리적 여유가 없다, 시간적 여유가 도저히 안 난다. 이게 시즌 중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교육 듣고 시험 치고 구술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 되겠냐 이런 불만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좀 방법은 계속 찾고 있습니다. 예, 뭐 어찌됐든 한 4분 정도가 이렇게 또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잘 좀 면밀하게 살펴봐서 임시 감독이라고 합니다만 4명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예. 파악을 다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감독으로 가는 또 그 포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잘 꿰서 다가오는 A매치도 잘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뚜나뚜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또 보도가 나온 내용이죠. 저 내용에 대해서 구자철 선수의 그 코칭 관련해 가지고 그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거에 대한 또 이야기인데요. 뭐 사실 저게 한국 축구 저는 기사를 보고 그게 진위는 확인을 제가 직접 하진 않았어요. 네. 그리고 기사가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뭐 저 한 명이 두들겨 맞을 일이라기보다는 한국 축구에 저게 일부가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엄청 퍼져 있는 관행 같은 거라서 뭐 저런 걸 좀 고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으면 뭐 고치긴 해야겠죠. 예. 저는 원론적인 입장인데 좀 대한축구협회가 지도자 자격증 발급에 대한 기준이나 교육 평가의 수준을 조금 더 허들을 높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높여요. 지금은 좀 너무 많은 것에서 편의를 봐주는 것 같아요. 특히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동한 경력이 많은 게 지도자로서의 어떤 출발선에서 몇십 미터 앞에서 출발할 수 있는 거를 제도적으로 해준다는 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선수 커리어는 선수 커리어까지 존중을 받고 지도자로서의 커리어는 동등한 출발선에서 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저는 입장을 갖고 원론적인 입장을 저는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한축구협회가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뭐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만 저희 방송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실제로 내가 플레이어로 뛰는 거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연차가 이 정도 되다 보니까 뭐 학원 강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안을 받고 또 실제로 하기도 했습니다만 내가 직접 하는 거하고 가르쳐 주는 거는 완전 별개의 문제라 가지고 그거에 따른 어드밴티지는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저 뭐 저거랑 딱 이어지는 건 아니고 약간 별개일 수도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 하나만 덧붙여서 하면 저는 그러니까 왜 행정가 한다면서 그건 뭐하러 따놓냐, 그리고 관행적으로 왜 그거 들이밀어 놓냐, 약간 이런 식의 비판이 이제 덧붙여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좀 테크니컬 디렉터를 K리그 구단들이 2개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테크니컬 디렉터 하려면은 P급을 요구한다든지 이렇게 지도자 자격증을 행정에도 요구하는 경향이 약간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니컬 디렉터는 막말로 아무 축구에 대해서 진짜 모르는 외부인이 들어와서 참신한 시각으로 하는 게 오히려 잘할 수도 있는 자리잖아요. 근데 P급을 요구하니까 지금 대부분 구단들의 테크니컬 디렉터를 누가 하냐, 결국에는 대학 축구라든지 뭐 그런 데서 이제 학원 축구나 이런 데서 P급 따놓으신 분들이 테크니컬 디렉터 하거든요. 그게 구단에 큰 그림 그리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그 자격증 요구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건 구자철이나 그런 관행을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걸 헷갈리는 게 이미 제도적으로도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빼야 베이스를 돼요. 계속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라는 베이스를 까는 것 자체도 편견인 것 같고 지금 그 아스널 이번에 성공에 되게 큰 역할을 한 디렉터 저기 누구죠? 이탈리아 출신? 아스날이요? 예. 모르겠는데. 그분도 아무튼 그렇게 뭐, 선수로서는 막 그냥 아마추어 선수로 끝나고 지도자 하다가 이제 디렉터 그쪽으로 행정으로 넘어온 걸로 당연히 알고 있는데. 유럽의 웬만한 디렉터, 되게 유명한 스타 디렉터들은 지도자 경력이 아예 없죠. 예. 말단 스카우트로 없거나 시작해서 뭐 하브리그 관정으로 아마추어 팀 올라가죠. 뭐 이런 거 예. 하다가 능력 발휘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요. 좀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 제가 뭐 괜히 사회 구조까지 얘기 드리면은 헛소리 한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 구조가 그렇습니다. 능력의 어떤 능력 본이 이 사람이 이 일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그냥 외향적인 조건을 더 많이 보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라 그거를 타파해야 축구까지도 결국은 다 바뀌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뭐 대한축구협회부터 시작해가지고 별별 것들이 다 밝혀지고 또 폭로가 되는 것들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뭐 고칠 수 있는 것들은 아무리 작은 것들이라도 고칠 수 있는 것들은 다 바로 잡으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